네, 여러분, 이번에 다룰 내용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편미분 얘기를 했죠. 그래서 편미분 얘기하고 그 편미분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일변삼수에서 배웠던 미분과 미분에 상응하는 그러한 개념이고, 실제로 이제 미분 다변수 함수에 미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매우 강한 그것보다는 이제 그냥 일변삼수에서 미분이 존재한다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강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미분은 존재할 수 있거든요. 다변삼수에서 각각의 편미분들은 존재할 수 있는데 그 미분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꼭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꼭 우리가 x에서 y로의 극한을 취하는 방법이 즉 x축에서만 접근할 때랑 그 다음에 y축에서만 접근할 때랑 x축에서 접근할 때는 그것의 극한이 존재하는데, 뭐 y는 x라든지 y는 뭐 마이너스 x라든지 이런 다른 경로를 선택했을 때는 이제 극한이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봤고요. 그래서 편미분은 존재할 수 있지만 미분 가능하진 않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말이 되는 것이죠. 일단 미분의 형식적인 정의, 그래서 책하고는 조금 다른데, 이것이 이제 제가 말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전 세계 수학자들이 이제 동의하는 형식적 정의는 뭐냐면, 미분계수 이야기할 때처럼 마치 이제 편미분이 존재하는 것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떤 몫을 봐야 되냐면,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fx하고 fx 빼기 y를 보는 건 맞는데요. 거기에 이 m1 x 빼기 x0 빼기 m2 y 빼기 y0, 예. 요만큼의 상수 m1, m2가 있어서 분자식과 분모는 역시 이 숫자로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x, y와 x0, y0에서의 거리 차이를 우리가 이렇게 뒀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거리 차이를 이렇게 두게 되면은 이건 이제 거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클리드 거리가 되겠는데요. 그 거리란 뜻이고, 그 거리를 나눈 만큼이 0으로 갈 때, 그 몫이 0으로 갈 때 우리가 미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참고로 보시면 우리가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가 fx 빼기, 그죠?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이 직선으로 취급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였죠. 그러니까 직선 미분 계수가 튀어나온다. 그러니까 fx 빼기 fx 제로가 x 빼기 x 제로에 얘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f 프라임의 x 제로 어떤 숫자로 간다는 거였는데, 이걸 다르게 쓰게 되면은 fx 빼기 fx0 예. 뭐 다음 장에 쓰죠. 그러니까 이게 fx 빼기 f의 x0 빼기 f 프라임의 x0의 x 빼기 x0를 x 빼기 x0로 나눈 것이 0으로 간다. 이 얘기랑 똑같죠. s x가 x0로 간다. 이 어떤 값이 존재해서, 그죠? 이 어떤 값이 존재해서 이게 마치 직선처럼 행동하도록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변수가 두 개가 되면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면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 변수가 두 개 늘어나면은 그러니까 g 이꼴 ax 플러스 by의 이런 함수는 뭐야? 이건 평면이에요. 이건 평면이기 때문에 그쵸? 이거를 변수를 하나 더 늘리는 이 개수를 하나 더 필요로 한 거죠. 그래서 여기 m1, m2.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평면의 식과 같아지는 거죠. 평면의 식이 되도록. 그래서 직선의 식이 아니라 평면의 식이 되도록 그렇게 한 거죠. 여기 이제 평면 요거까지를 포함해서, 그래서 fxy에서 전체 평면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이걸 기하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미분이라는 건 뭐야? 이게 접선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미분은 예, 접선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fx를 접선으로 근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의 접선의 개수가 뭐예요? 예, 우리가 그것의 어떤 함수의 미분 개수였죠. 그 점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런 개수들이 존재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경우에도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거꾸로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그러니까 이런 공면이 있었을 때 요 점에서 x 여기서 이게 이제 여기가 밑에가 x0 y0 점에서는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역시 접선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이런 접평면이 되는 거예요. 그죠? 접평면이 되는 거고 접평면으로 이제 근사시킬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이 접평면이 이게 접선이 아닌 이 접평면이 이제 접선에 대응되는 거죠. 그죠? 접선에 대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접평면이 존재해야 되는데 접평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z equal ax 플러스 by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미분의 정의가 이렇게 주어진다. 그리고 분모는 그죠? 예, 어떤 숫자로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 놈의 크기로 이렇게 하자. 이것이 이제 적절한 정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것의 이제 다변수 함수의 미분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필로소피가 여기서도 철학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다변수 함수의 적절한 그 미분이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절한 정의를 찾기 위해서는 여기서 우리의 철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분이라는 건 뭐였지? 그냥 형식적으로는 뭐 fx 빼기 x0를 x 빼기 x0로 나눈 거야. 이걸 그냥 이렇게 대수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이거를 그냥 확장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미분이라고 하는 것은 f라는 것을 직선으로 근사시키려고 해는 과정에서 미분이라는 게 나왔어. 그렇지. 그렇다면은 공면을 접평면으로 근사시키는 것이 바로 미분에 해당하는 것일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됐습니까? 예, 그래서 접선에 해당하는 것이 이 다변수에서는 바로 접평면을 보는 것과 똑같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평면의 방정식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련의 이제 연속적인 어떤 과정이 숨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제 이런 과정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순히 여기서는 이제 2학기에서는 단순히 어떤 기능적이나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 전반에 이러한 다변수로서 일변수에서 다변수로서 어떤 미분적분의 도구를 확장할 때 우리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그것을 확장해야 되는가 이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없이 그냥 단순히 이 서브젝트를 대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일정한 관점이 없이 이게 가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뭘 보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항상 여기서는 우리가 기하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다변수 함수를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변수 함수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지만 다변수 함수에서는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기하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이제 그 일변수 함수에서 fx라고 하는 것은 거의 뭐 본질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fx0랑 f'의 x0의 직선과 거의 차이가 없다. 이게 이제 주동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차이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 테일러 정리를 배우셨지만은 요게 1차의 테일러 근사식이면은 두 번째는 뭐예요? 5의 x
스몰 o의 x0의 제곱 정도. 그러니까 두 번째 항은 뭐예요? x 빼기 x0의 제곱만큼인데, 그죠? 제곱항 정도로 0으로 가는 애다.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곱 정도로 빅 5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곱 정도로 0으로 가는 애고, 이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뭐 스몰 o의 x 빼기 x0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머지 항 리메인더 텀이 요거와 요거의 텀이 뭐야? 제곱 정도로 0으로 빨리 가는 그런 애다. x가 x0로 갈 때마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리에서는 제곱은 항상 무시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fx를 뭐라고요? 거의 이걸로 생각하자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고, 우리가 앞에서 많은 테일러 정리해서 보셨지만은 그 x가 x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예를 들면 x하고 x0가 거의 0.01이나 0.001의 차이 정도에 가까운 정도라면 뒤에 있는 항은 거의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오차, 10의 뭐 마이너스 7승 8승 정도로 우리가 벌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을 선형 근사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므로 이제 미분이 가능하다면, 어떤 함수가 미분이 가능하다면 우린 뭘 알 수 있냐면은, 그 함수를 다시 뭐라고요? 저평면으로 근사하는 것도 역시 선형 근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리를 이야기를 할 텐데, 아까 미분이 가능하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저평면이 존재한다는 거인데, 이게 리절트가 뭐냐면은 f가 예를 들면 다변수 함수가 미분 가능하면,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그 m1이라고 하는 게 뭐냐? m1이라고 하는 거는, m1은 뭐야? 그것이 x에 관한 편미분이더라.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것이 x에 관한 편미분이 되더라. 그래서 f 서브 x의 pz, 그 점에서 여기서 pz라고 하죠. 그 점에서의 편미분이다. 이런 걸 알 수 있고, 또 m2는 그 점에서의 이제 그 y에 대한 편미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m1과 m2가 이렇게 나온다. 이게 사실은 그 fx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fx라는 건 뭐냐면 x축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를 들면은 여기가 xy 좌표계가 있었을 때, 여기서 xy 좌표계가 있었다고 쳐요. 원점이고요. 여기가 xy라면 여기서 우리가 x축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까 x축의 편미분이거든요. 이게 x축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좌측 곡선이 여기 위에서 보면 z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런 곡선이 돼요. 그죠? 근데 이 곡선의 미분 계수, 이 곡선의 미분이 뭐냐? 이 곡선의 미분이 바로 이 곡선의 접선, 이 곡선의 접선의 방향, 그 접선의 방향이 뭐냐? 바로 그것이 접선으로 체한을 했을 때 이 x축의 평행한 평면으로 잘라서 우리가 어떤 곡선을 얻었을 때 그 곡선의 미분의 계수,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f 서브 x, 이 m1이다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게 되면, 이것을 이렇게 쳐다보게 되면 마치 우리가 그죠? y 꼴 fx 이런 걸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여기서는 지금 x축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y를 고정했기 때문에, 그죠? y를 고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이걸 단면을 잘라서 보는 것과 같고, 이와 같은 곡선이 있을 때 그 곡선의 미분 계수를, 이게 접선의 기울기다 이 말이죠. 미분 계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번에는 y축에 평행하게 올 경우에는 y축에 평행하게 오게 되면은 이게 이제 뭐 y축에 평행하면 그죠? y는 y0 이걸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죠? 잠깐만요. x는 x0죠. x는 x0를 따라서 y가 움직이면서 이제 x는 고정이 된 상태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와 같은 단면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죠? 이와 같은 단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와 같은 단면을 보고 있는 거, 단면을 잘라서 보고 있는 거고, x는 x0라는 이런 평행한 평면으로 우리가 곡면을 잘라서 그렇게 해서 생기는 이 곡선을 보는데, 이 곡선의 뭐야? 이 점에서의 기울기가 바로 m2가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M1과 M2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해했던 것처럼 나머지 변수를 고정한 상태에서의 미분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변수를 고정하게 되면은 곡선이 얻어지는데 그 곡선의 미분의 계수는 바로 접선의 기울기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차원상으로 이해하면은 이렇게 단면을 잘라서 x축의 평행한 평면과 y축의 평행한 평면으로 잘라서 이렇게 곡선을 생각해서 그 곡선의 기울기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말인즉슨 이렇게 되니까 그 평면은 사실은 이제 두 개의 벡터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의 벡터가 뭐냐면은 바로 아까 이 m1과 m2 방향의 벡터. 그러니까 m1 곱하기 f sub x와 f sub y에 의해서 우리가 사실은 이 생성되어지는 이러한 접평면을 우리가 사실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의 접평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때 접평면은 g 이꼴 바로 f g0 더하기 m1 x 빼기 x0 m2 y 빼기 y0 이것이 바로 접평면이 되겠습니다. 미분 가능할 때요. 그래서 f가 미분 가능하면 이렇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f가 미분 가능할 경우에는 m1이 바로 f 서브 x의 p0 m2가 f 서브 y의 p0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게 여기서 선형근사라 하면 이제 선형근사는 역시 여기서 다변수 상황에서의 선형근사는 바로 f x, y를 뭐라고요? 이 접평면으로 보는 거예요. fx0 더하기 f 서브 x의 x0, y0의 x 빼기 x0 더하기 f 서브 y의 x0, y0의 y 빼기 y0 이렇게 접평면으로 이해하는 것이 다변수 상황에서의 선형근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론적인 부분을 설명을 좀 했는데 어떻게 해요? 좀 알아들으셨어요? 이게 좀 처음 나오는 내용이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좀 반복해서 들을 필요가 있고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이 접선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다변수 상황에서는 접평면이 되기 때문에 선형근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접평면의 방정식으로 우리가 다변수 함수의 값을 이해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떤 자변수 함수가 이제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모든 점에서 접평면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랑 똑같아지기 때문에 사실 직관적으로 이해하면은 뭐라고? 곡면이 매끄럽게 생겼다. 곡면이 매끄럽다. 이 얘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접평면이 존재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뾰족한 점이 튀어나와 있으면 안 되겠죠. 접평면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함수가 접선이 존재하지 않는 게 이렇게 삼각형으로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으면 접선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런 뾰족 튀어나와 있는 점들이 만약에 그 함수의 공면이 뾰족 튀어나와 있는 점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미분불능한 점들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직관적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약간의 이제 책에 있는 연습 문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미분 가능하다 뭐 이런 거를 여러분들에게 테스트할 방법은 없는데 한 가지 그 어떤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는 거를 알기 위해서 정의를 직접 거치지 않고 편미분을 통해서 이해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역시 f sub x와 f sub y가 연속일 경우에 이게 연속이면 미분 가능하다고 하는 굉장히 좋은 정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 페이지 825페이지에 여러분이 교과서의 825페이지에 보시면 굉장히 유용한 정리가 뭐냐면 자 a, b에서 f sub x와 f sub y가 존재하고 이게 연속이면 이 근방에서 이 점 근방에서 fx와 f sub y가 근방이라는 얘기는 그 점을 포함하는 적당한 뭐예요? 디스크를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디스크를 생각을 해서 거기서 f sub x와 f sub y가 존재하고 또 연속이면 그러면 f가 미분 가능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요게 존재하고 연속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함수들은 그게 되죠. 왜냐면은 많은 경우의 함수들 그런 함수들만 사실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f sub x y를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봤지만은 x 제곱 더하기 y 제곱 요거를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것은 패러볼로이드의 함수거든요. 그죠? z 이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야? 이거 되게 매끄럽게 생겼죠? 이거 매끄러운 근데 이게 매끄러운 공면이라서 왜 이러죠? 이게 매끄러운 공면이기 때문에요. 이게 매끄러운 공면이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미분 가능한데 그 사실 이유는 뭐냐면은 편미분을 해보면 f sub x는 2x가 되고 f sub y는 2y가 되는데 이게 당연히 연속이죠. 그죠? 예, 연속입니다. 이게 뭐 당연히 연속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이 정리에 의하면 얘가 미분 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편미분이 존재하고 편미분하는 함수들이 당연히 뭐 문제가 없는 함수들이니까요. 그래서 당연히 얘가 연속이 됩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연속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 경우에 이제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 원점에서의 접평면은 당연히 뭘 예상하세요? 예, XY 평면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Z 이퀄 제로라는 평면이 나올 텐데요. 이유는 그 점에서 이 원점에서 fx나 fy가 제로이기 때문에 우리 그 다음에 fx00도 그러니까 이 접평면은 뭐예요? 이게 여기가 z는 제로죠. z는 제로라고 하는 평면이거든요. 그래서
원점에서의 접평면은 바로 지금 연결이 잠깐 끊겼네요. 다시 연결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시 지금 영상이 좀 불안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게 에어 서버가 좀 문제가 있었네요. 제가 영상 녹화하는 과정 중에 약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바로 잡았고요. 그래서 이 원점에서의 접평면은 뭐죠? z 이꼴 제로다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은 이 다른 이 점에서는 예를 들면은 뭐 이게 1,1,2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1,1,2에서의 접평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접평면은 바로 이 미분계수를 계산을 하면은 그죠? 2,2가 되죠. 그래서 2,2가 바로 되고요. 그 다음에 z는 그 점에서는 1,1에서는 2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접평면이 z 빼기 2는 2x 빼기 1 곱하기 2의 x, y 빼기 1 이렇게 주어진다. 이것이 바로 접평면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수직 방향이 이렇게 되거든요. 이 접평면에서 이렇게 접평면의 수직 방향이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접평면이 그렇게 주어진다는 것은 역시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림과 매치시켜서 내식이 틀리지 않았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이제 여러분이 접평면을 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미분이 가능하다는 것의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그 어떤 함수는 접평면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접평면이 존재하면 미분 가능이고 미분 가능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접평면이 구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선형 근사를 다변수 함수의 선형 근사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first approximation이라고 부르는데 first approximation은 뭐라고요? 함수값과 편미분 곱하기 x의 차이 델타 x 혹은 편미분 곱하기 델타 y, 근데 y의 차이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first approximation이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경제학에서 대단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쵸? 이게 결국 변화량에 관계된 거예요. 함수의 변화량은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함수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first approximation, 즉 first 첫 번째 f의 편미분 곱하기 델타 x 더하기 f의 y에 대한 편미분 곱하기 델타 y 이렇게 주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리하면 델타 z가 뭐냐? 델타 z는 바로 f의 x에 대한 편미분에다가 델타 x 더하기 f의 y의 편미분이 델타 y다 이렇게 되고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바로 dg가 뭐냐? dg는 여기서 델타 g를 더 미세하게 더 가져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f sub x의 dx 더하기 f sub y의 dy다 이렇게 우리가 또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토탈 디퍼런셜이다. 토탈 디퍼런셜. 예. 그래서 이제 전미분이라고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z equal f 서브 xy에서 dg가 뭐예요? dg는 이거를 계산하라 이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13.4절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13.4절에 있는 책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이야기하기에는 제가 여러분 시간이 모자란다는 거 늘 아실 거예요. 30분 만에 강의하는 데서는 되게 좀 힘든 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책에 여러 가지 그 그림이라든지 좀 이런 컬러풀하게 더 설명 굉장히 잘 해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좀 교과서를 좀 충분히 읽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톤 말고도 교과서에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교과서 저자의 말을 우리가 텍스트를 읽어보므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는 노력을 또 하셔야 됩니다. 그 인간이 이제 저기 뭐죠 문자를 배우고 여러 가지 한 이유는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이 텍스트를 읽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부터 했거든요. 그 노력을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거라든지 듣는 것만 너무 보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독서하시면서 스스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 이렇게 지식을 체계화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수학책을 읽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말씀 당부드리면서 오늘 이번 시간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